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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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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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참 비정하다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이런 거에 대비한 플랜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3위를 차례로 만나볼까요? 검찰도 수사 속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선자금 의혹도 밝혀내려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이 내용. 신변보호를 받는 키맨 유동규. 경찰이 조금 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 알려진 얘기예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의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일단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금 전에 회의를 통해서 유동규 씨와 그 내인 박모 씨에게 일단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실은 그동안 기자들이 처음에 유동규 씨를 인터뷰할 때도 신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두 명이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처장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기자들이 아니 그 유동규 씨한테 혹시 신변이 걱정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유동규 씨가 아니 기자분들이 계속 저 집 앞에 있고 한데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동규 씨가 이제 일부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 집 앞에는 각사의 기자들 이게 굉장히 24시간 그냥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시는 내연역 분이 오셔서 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사실은 이제 소위 뻗치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는 이제 유동규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자신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평상시 때 이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혹시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남부경찰청에서 일단 신변보호를 하게 되면 일단 거주지에 대한 일단 경찰이 보호를 하게 되고요. 또 임시 숙소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보호시설, 또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 장비들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신변 보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한마디가 지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취재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재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된다. 그러면 구자랑 변호사님, 오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해 주셨는데 일단 신변보호 요청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대장동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쭉 이어지면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에 대해서도 내려졌는데 이게 중요한 참고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증인으로도 나왔었는데 이전 재판에서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혼 관계는 사실 부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많고 누구랑 만났는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신변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 또 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가족 단위에서 신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도 이 대장동 관련 진술 혹은 뭐 이러저런 대선 자금 의혹 관련해서 핵심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에 결정한 거다. 이렇게 그럴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 참고인 조사도 거쳤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독립되게 불렀었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자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사람을 활용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했었고 증인으로도 불렀었는데 여태까지는 다 거부했다가 이제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 사실혼 관계의 박모 씨 스스로도 나도 독립되게 아는 것이 있다고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경찰이 이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배신감과 비정함입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 직후에 유 전 본부장의 발언들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삼국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네. 정영학 녹취록 가운데는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언급했던 도원결의, 복숭아 나무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던 의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 이 대장동 일당을. 혹은 네. 뭐 이재명 대표, 네, 네. 혹은 뭐 정진상 실장. 의리하면 또 장비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깨달았다. 본인을 좀 장비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유 전 본부장이. 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성남시에서 뭐 넘버 3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왜 그 의형제 얘기가 나오고 또 도원결의 하면 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삼국지의 뭐 유비 관우 장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 그 성남시에서 발행되는 몇몇 언론 매체들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장비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약간 풍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스타일 풍채,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일도 그렇고 평상시에 또 의리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매체도 그렇게 돼 있고 본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비유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이제 그 의리하면 장비. 근데 지금 그 여러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지금 계속 의리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의리 뭐 이렇게 반문을 해가면서 사실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대장동 일당들 내지는 이제 성남시에 있는 뭐 정진상 실장이나 아니면 김용 씨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세계에는 또 이 정치계 뭐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지금 뭐 감옥에 한 1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나 혼자만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의리하면 또 장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리하면 장비 아니겠느냐. 지금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게 비정함, 뭐 배신감, 의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장비에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실제로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요. 유 전 본부장의 또 화살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최종 결정권자 대장동 재판 성남시장이 있다. 성남시장이 정한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이 어떻게 힘을 썼냐.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공언하면 하면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라고 해서 재판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쏟아냈거든요. 뭐 당연히 저 말 외에는 할 얘기가 없겠죠. 지금은 이제 이거는 대장동에 관련된 재판이지만 보시면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뭐 이제 배신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1년 만에 본인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서 왜 진술을 번복했냐고 기자들도 물어볼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진술을 번복했을 때 그 동기가 명확해야 돼요. 본인은 번복하지 않았고 과거에 말을 안 했다가 지금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이라는 건 이거죠. 뇌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인정해서 재판을 받다가 정치자금, 그래서 대선 자금으로 나는 단순하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에 대한 번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면 그 동기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배신감, 의리. 나는 그런 어떤 감정적 변화에 있어서 진술을 바꿨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측성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해서 뭐 심리적으로 있겠죠. 말은 못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아니, 똑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동기가 있을 것인데 유동규 씨가 지금 재판에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 당연히 성남시장이죠. 예.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남시장이 정한 것을 유동규가 어떻게 힘을 썼냐? 그걸 믿고 맡겼어요. 성남시에서.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 당신이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잘 해서 환원해 와라 라고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동규 씨는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해야 될 거는 김용 부원장의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너무 나갔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을 넘어서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를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그냥 어떤 의도성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과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 주장이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측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 저 멘트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습니다 변론을 한 게 아니라 예.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로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건 변호사가 답변이 어느 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지를 다 예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장 정리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저것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의 말씀은 이거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고 나중에 대장동에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측이 좀 더 추가 진술 입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작은 돌 하나 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언론에 얘기하는 것도 검찰에서 이미 확보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요 정도는 지금 언론에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 그 정도만 제가 알겠습니다. 풀어놓는 것 같거든요. 예. 추가적인 것들도 물증과 함께 제시될 것들이 더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본인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에게도 어제 꺼냈습니다.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추가 다 해촉했습니다. 다 해촉했습니까? 네. 잠시만요. 예. 날 회유해라 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 보내서 검찰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을 내 동정을 살폈다. 이 변호사가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했고 청와대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감시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어제 짚어봤었는데 해촉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 없이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새로운 변호사가 또 위례신도시나 대장동까지 다 합쳐서 맞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존에도 대장동 사건에서도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위례에서 지금 추가로 선임된 사람이 빠졌다 그래도 변호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기존 변호사가 다른 사건도 맡든지 추가 선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가짜 변호사라 그러는데 실무에서 업계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한테 각각 변호사를 선임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처음에 그때 피고인들끼리 진술이 갈라지기 전에 우호적인 관계에서는 주범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그럴 때 사실 그걸 거부를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변호사 안 쓰겠다라고 한 순간 그러면 입장 바꾸는 거야? 선 긋는 거야? 라고 해서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괜찮거나 아직 좀 간을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사실 거부를 못 하고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짜 변호사다라고 하면서 해임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내막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또 다른 변호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짜 변호사 해임했고 지금 신변보호 받고 있고 여러 앞으로 대장동 재판에서도 추가 증언할 것 같다. 여러 분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일 겁니다. 현재로선 8억 원을 만든 사람 그리고 준 사람, 전한 사람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 돈의 흐름에서 마지막에 받았던 김용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측근 메모, 그러니까 전달책이라고 불렀던 메모가 핵심 증거 아니었냐. 근데 1억 4,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4명 모두 1억 4,700만 원이 맞다. 일치된 진술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할 때 받은 사람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을 하더라도 사실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줬다는 사람의 주장과 신빙성, 그다음에 주변 증거 등등이 충분할 때는 아무리 본인이 받았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 왜냐하면 뇌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전달되면 수표와는 달리 추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쓴 거를 갖다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당시에 예전에 그 대선 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전달을 뭐 어떤 차에서 매덕을 실어서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그 차에다가 돈은 그만큼을 싣고 차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등등을 실험까지 해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 관련된 돈을 줬다는 4명의 관련자들이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줬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신빙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단적인 예로 이제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줬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남욱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천화동인 사업 회사에 이 자금을 담당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돈을 줬는 시점, 액수 등등을 다 메모로 남겨뒀어요. 근데 그 메모에 1억 4,300만 원에 적혀 있는데 2011년 8월 달에. 근데 그게 이 나머지 전체 사람이 그게 아니야. 1억 4,700만 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4명이 1억 4,700만 원 했다는 것은 4차례에 걸쳐서 각각 1억, 4억, 1억 등등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사람이 어떤 면에서 입을 맞출 리는 없을 것이고 다들 그 액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 조사할 때 따로따로 불러서 하나씩 물어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검찰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예. 아마 그와 관련된 이번에 뭐 야당에서 자꾸 무슨 증거가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 증거는 여러 가지 기록들, CCTV 자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의의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정 의원님이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 물증에 돈을 준 사람,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400만 원이 빠져 있다라고 체크할 정도면 김용 부원장이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증거가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뇌물이나 정치자금 부분들은 재판에 가서 가려야 되지만 좀 이제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동규, 남욱, 전민용, 이모 씨까지 했을 때는 저기는 지금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죠. 뭐 말하자면 사익을 추구해서 경제공동체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잡혀서 검찰의 지배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진술을 번복해서 본인들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로 입을 맞출 수도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신빙성이 있다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따로따로 검찰이 따로따로 똑같은 이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는 수사의 기본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검찰의 지배라는 거는 4명을 동시에 불러서 1억 4,700만 원을 맞춰볼 리는 만무할 테고 상식적으로 수사라는 게 있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유동규, 남욱, 전민용, 이모 씨 1억 4,700을 400만 원 가지고 서로
기억이 다르게 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따로 불렀는지 아니면 검찰이 이거를 그렸는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보도가 된 것이고 아직 확인된 바는 예.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규 씨가 아까 뭐 형제라고 생각했다. 동결이를 했다. 근데 보통 저런 걸 업계에서 보면 장부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 간에 장부 쓰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만에 하나 김용 부원장한테 예. 줬다 하는데 예. 유동규 씨가 정말 의리 있고 형제라고 생각해서 동결을 했다. 가정입니다. 했다고 하면 장부를 씁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좀 그 그런 형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표현은 뭐 듭니다. 위아래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친했다. 봤을 예. 때 유동규 씨가 지금 예. 진술을 번복하면서 본인은 정말 형제로 생각했는데 배신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가계부 다 씁니다. 네. 뭐 글쎄요, 검찰의 지배라는 표현도 쓰셨고 일단 그리고 주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검찰이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보긴 했겠죠. 그 최병무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진술 하나가 나온 것 중에 정민영 변호사가 물론 뭐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4월에 김용 부원장이 이 지금 돈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사무실을 찾아서 유동규 전 법무장을 만난 걸 목격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고 뭔가 좀 구체적인 증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돈을 만든 사람, 뭐 요구한 사람은 김용 부원장이지만 만든 사람, 뭐 그다음에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씨하고 같이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은 자주 그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찾아온 김용 부원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근데 작년 4월이라고 한다면 원래 요구는 김용 부원장이 요구한 거는 2월 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첫 번째 자금이 전달됐을 때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물론 유동규 씨와 김용 씨가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전달한 것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4월이면은 김용 부원장이 그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동분서주할 때예요. 예. 그때 저기까지 갈 이유가 마땅하지가 않죠. 그 부분을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아마 거기서 돈을 건넸다는 저 부분이 그 배척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데 예. 현재까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저 자리에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고 뭐 주차장 이제 그 남욱 변호사의 뭐 주차장 뭐 이런 데서도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 변호사의 판교 주차장, 지하 주차장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진, 뭐 나오는 사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어떤 정황 증거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은 거기를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인사차 간 거다라고 했고 정민영 변호사도 돈 전달하는 그 장면을 포착한 건 아닙니다만 김용 부원장을 유원홀딩스 그 사무실에서 봤다라는 목격 증언은 분명히 했어요. 구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은 일단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부인하고 있어도 돈이 건네간 건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네 번에 쪼개서 받은 부분이 매 시점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마다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좀 중간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현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대선 경선용 자금으로 20억을 요구하다가 8억이 분할해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이는 정치적 행보하고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그 토론회나 성공 포럼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넘어갔다면 여기에 쓰인 것이 아니겠는가. 현금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없다지만 억대의 돈은 사실 완전 무결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현금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현금이라도. 그리고 사실 물리적으로도 억대의 돈은 그 부피나 분량도 커가지고 그게 또 CCTV나 이런 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통 그 GPS로 여러 번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전달받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적이 반복적으로 있는지 진술이랑 맞는지 입출입 기록이랑 맞는지 이걸 보기 때문에 넘어간
가져간 것이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김용 부원장으로서는 이거 지금 여기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디 썼다라고 제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신빙성이 쭉 연결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혼자만 소비했다, 개인적으로 썼다, 명목 없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말로 인정될 부분은 아닙니다. 예. 뭐 일단 이거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쪼개받은 이 시점이 정치 행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김용 부원장은 지금 돈을 받은 것에도 부인하고 있고요.